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황성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나오실 때 좀 힘드시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학에 대해서 잠깐 한 20분 정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학이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혹 안 나온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 이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정보를 알고 나왔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도 저만큼이나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본인의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이 강의를 들으시되 자기 자녀에게 맞는 방법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도 왕도가 있겠느냐? 사실 왕도가 있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 자녀한테 맞는 방법으로 적용이 되면 여기 위에 보면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 있죠? 자녀와 부모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자녀의 특성을 무시하고 적용하시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죠? 현재 대학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꼭 수학이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수학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상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왜 수학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자기 주도성입니다. 학생이 주어진 틀에서 맞춰서 왔느냐 아니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노력에 대한 성취 경험이 있느냐를 대학들은 중요하게 봅니다. 특별히 입학사정관제에는 그걸 더 많이 보는 게 전형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과목 중에서 계량화해서 이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수학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이냐? 그럼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과목이 두 개예요. 국어랑 탐구. 그건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책만 갖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과목이 뭘까요? 귀대의 자녀들은 뭐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수학일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통계 조사를 해서 알고 있으니까 대다수는 수학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도 이렇게 물어봐요. 입학사정관이 면접을 볼 때, 그렇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했다면 수학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하느라고 저 수학 잘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직하구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다른 엉뚱한 변명을 하다 보면 정직하지도 않은 학생이구나. 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 최상위에 있는 몇 개 대학은 수시에서도 학생부나 대학별고사 논술 같은 것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거를 단서 조항으로 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선발이 되려면 언수에 다 1등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과도 수리 1등급 받아야 되고요. 이과도 1등급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내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수시든 정시에서는 1등급 중에서도 위에 1등급을 받아야 돼요. 커트라인에 있는 1등급이 아니라. 수리는 반드시 1등급을 맞아야만 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수시는 학생부 좋으면 간다? 그런 정보를 갖고 여기 오셨다면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해서 이 4주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분명히 진학사랑 동아이지에듀에서 마련한 신나는 학부모 대학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오죠.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중학생일 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왜? 학생이 공부 안 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안 났다라고 하면은 학생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도 공동 책임을 지셔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자, 이 통계가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는요, 해마다 수능을 응시하는 대략 60만 명 학생의 전체 성적을 누적 그래프로 점수대별로 분포도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맨 왼쪽은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은 학생이고 숫자 몇 명인지,
맨 오른쪽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은 학생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항상 이 성적 분포 그래프를 보면 백두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수리, 가형, 언어, 외국어는 높낮이의 차이만 있을지언정 백두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2단화처럼 나오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수리, 나형. 무슨 색이죠? 연두색 보이시나요? 연두색? 이게 2013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본 수능 결과예요. 2012학년도 보라색 그래프, 2011학년도 초록색 그래프, 2010학년도 초록색 그래프.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수리 나형은요, 학생들이 공부는 했지만 잘못 공부했어요. 이 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기서 보이는 우리가 원하는 오른쪽 1등급에 가까운 점수에 해당하는 소위 10% 이내에 드는, 아주 넉넉하게 봤을 때 애들과 저 왼쪽 끝에 7, 8, 9등급을 하는 20%의 아이들 제외한 나머지가 문제예요. 3등급부터 6등급까지. 가운데 허리가 쭉 무너져 있는 애들 3, 4, 5, 6. 뒤집어 얘기하면요, 얘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등급을 하나, 두 개 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올려야 대학 간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갈 때 아까 수리 반드시 1등급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정시 때는요, 수리 1등급 받아야 인서울 해요. 2등급 하면 수도권 서울 경기 근처에 가고요. 4년제 대학 경기에 들어가는데 3등급 받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10%를 제외하고는요, 그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의 열정에 힘입어서 아이들을 수학을 암기 과목으로 공부시킨 결과입니다. 학원에서 선행했죠. 어머니들은 당장 이번 달 성적이 급급하니까 애들 다 그쳤죠. 빨리 하라고. 애들이 뭐 했겠어요? 외웠습니다. 수학을 외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외우는 수학으로 어느 정도 됩니다. 아까 고등학교도 일부 내신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생님이 찝어준 문제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암기 과목으로 어느 정도 해결돼요. 근데 수능 시험까지 그 암기가 100% 저장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푼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나올 때만 해결이 됩니다. 수능에서 문제가 변형되거나 바뀌면 애들 못 푸는 이유가 암기력 수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기가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요, 그럼 엄마가 대신 풀어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문제를 보고 모르죠. 모르는 걸 풀기 위한 노력을 자기가 손으로 연습장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는 수학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3에서 6등급이. 근데 아니신 것 같죠? 통계적으로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자녀를 두셨을 거고요. 나머지 90%는 왼쪽에 있는 자녀를 두실 수밖에 없어요, 통계적으로. 분명 여기 오실 정도의 열정을 가지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른쪽에 속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더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수리 가형 봐야 되는 자연계 학생일 경우, 수리 나형 인문계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차이가 있어요. 수리를 응시할 때, 수능 응시할 때 탐구 과목을 보면서도 수리 나형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자연계 학생의 40%. 40% 학생은요, 가을이 돼서 9월 모의평가를 보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물론 3월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지만 수능에 가서 최종 40%가 수리 못하는 하위부터 40%가 어디로 가요? 수리 나형 응시한다고 도망갑니다. 그럼 자연계에서 끝까지 남아서 수리 가형을 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수리 가형을 지정한 상위권 대학 가겠다고 끝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5등급 받던 애가 9등급으로 떨어지고요. 3등급이 5등급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거예요. 자연계를 도망가니까. 9등급은 어차피 상대적인 점수예요. 전체 응시생 중에 4%, 11%, 23% 끊어가지고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자기 점수대를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상위권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인문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인문계에서 3등급에서 4등급을 치고 들어옵니다. 도망 나온 애들이. 그러면 인문계에서 어차피 7, 8, 9등급 애들은 대학 갈 생각 없는 애들이잖아요. 수리 나형 보면서. 걔들은 관계없어요. 하지만 2등급에서 4등급 있는 받던 인문계 애들이 전부 다 한 등급씩 떨어집니다. 보통.
인문계나 자연계나 지 점수를 붙잡고 있지 못하면요, 대입에서 실패하는 주 원인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올해도 수리 가형, 나형이 아니라 이제 A형, B형 바뀌고 국어랑 외국어도 바뀌지만 사실 외국어는 웬만한 대학은 다 B형을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거 없고요. 국어는 자연계 학생들이 범위가 좀 많았던 게 줄어든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수리예요. 수리에서 자기가 A형이냐 B형이냐 인문계 자연계에서 자기를 고집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서 2, 3, 4, 사실 5등급 밑은 좀 힘들고요. 2, 3, 4등급 학생들을 한 등급 최소한, 내지는 2등급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공부의 스킬을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아요. 원칙적인,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는 어차피 자녀를 위해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입시 정보는 대신 듣고 입시 전략을 세워주실 수는 있어요. 공부는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공부는 머리로 한다는 생각에서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빨리 동의를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만 동의하지 마시고요. 실제 실천하셔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드뭅니다. 다들 공부하기 싫어요. 어른들도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참고 인내력을 하는데 한계가 부딪힙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힘은 자기의 내적 동기에서 나오는 거지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 듣기 싫어서 혹은 부모님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용돈을 더 많이 줄까봐 그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기 스스로의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게 학업 성취도 향상의 가장 큰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부하고 싶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자기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거를 부모가 반대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조차 끊을 수 없는 가정 환경 분위기에서는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을 오래 지속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당장 그 학생이 뭘 하고자 하는 게 부모님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면전에서 반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그래 생각해보자. 최소한 동의하면서 그 학생들이 그 반대하거나 좌절하게 하지 마시고요. 동의해 주십시오. 그 증거가 이 두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대학교에 자연계, 인문계 수석으로 입학한 두 학생입니다. 남학생이 자연계일까요? 인문계일까요? 신문 잘 안 보세요? 신문에 다 나오는 자료인데? 남학생이 인문계 수석, 여학생이 자연계 수석. 근데 남학생은 서울에서 살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살 것 같아요? 네? 삼척에서 학교 나왔어요. 근데 원래 삼척에서 태어나진 않고 서울에 살다가 부모님 따라 삼척에 내려갔는데 도랑치고 가지 잡고 들판을 뛰어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다가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연거푸 실패하는 거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내가 나중에 커서 반드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꿈을 갖고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대요. 저 학생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3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수석에 합격했어요. 물론 학교나 부모님도 그 위에 도움을 주셨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 내적 동기 유발이 늦게 시작됐더라도 가능성이 있다. 저 아이의 뭐 IQ가 막 200쯤 되는 천재형 원래 아니었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의 내적 동기 유발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케이스고요. 우측 여학생.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졸업생이에요. 사교육을 아주 많이 받았을 것 같죠? 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저 학생이 입학하는 전공이 중요해요. 자연계 수석이면 어디 가요? 서울대학교 자연계 수석하면? 네? 물리학과요? 의대 가죠. 저 학생은 어디 갔어요? 수의학과. 저 학생은요, 청소년 때부터 꿈이 수의과 의사예요. 동물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공부 열심히 했죠. 수의학과 간 거예요. 부모님 같았으면 동의하셨겠어요? 자연계 수석하는 애가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데 저 수의학과 갈게요 그랬어요. 그걸 부모님도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죠. 부모님의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할 때 없었는데 요즘 학생들의 공부 패턴의 주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강의예요. 강의.
여러분들은 학원도 제한적으로 다니셨을 거고 과외는 금지된 시절이 더 많았어요. 학교 공부 외에는 주로 책, 연습장 갖고 공부하셨던 세대인데 2000년 이후에 지금 13년째 이 교육 전체에서 학생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강의입니다. 자, 저 강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시세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습. 학은요, 수동적인 거고요. 배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강의 듣죠. 과외, 학원, 인터넷, EBS 방송 다 강의예요. 아이들은 공부에 시간 계획표를 짜서 공부를 해요.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왼쪽. 강의 듣는 거. 오른쪽은 뭐예요? 습.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내 걸로 만드는 거. 시간 안배가 잘못됐어요. 근데 저거 시간 안배 잘못해도 국어랑 탐구는 해결돼요. 암기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게 수학이에요. 저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까 그래프가 보면 그래프가 무너진 겁니다. 반대로 그걸 극복하려면 저 밸런스만 맞추면 돼요. 학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애들이. 넘치는 시대. 수학을 뭐 PMP에 다운받아서 보면서 듣는다고요? 그 가르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수학 제일 잘 가르치는 몇몇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들을 땐 다 이해한 것 같죠? 근데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시험 보면 문제 틀리고 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대부분 실수했대. 아는 건데 틀렸대. 기억이 안 났대. 자기 게 아니니까 당연히 기억 안 나는 거고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아니까지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 찍을 수밖에 없어요. 요행이 맞으면은 다행이라고요? 뭐 대학을 뭐 요행으로 가나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대학도 혹시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자, 학하고 습의 밸런스를 맞춘다고 해서 반드시 시간을 5대5로 배분하는 뜻이 아닙니다. 밑에, 어디 갔어요? 화면이? 자, 밑에 개념하고 이해까지가 암기의 영역이에요. 수학도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공식. 알아야 되잖아요. 암기해야 돼요. 그거 암기예요. 자, 이해.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암기의 영역이에요. 개념 이해까지는. 저기가 중학생까지 하는 수준의 공부예요. 방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내가 수능에 가서 성공하려면 추론과 해결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선행학습 한다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뭐 문제 뭐 몇십 문제 풀어라. 어느 학원 가면 뭐 3분에 한 문제씩 해갖고 뭐 90분 동안 30문제 풀고 집에 가라 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수능에 70분에 30문제 풀어야 되니까 2분 동안 한 문제 풀고 나머지 마킹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추론과 해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친구, 잘 나가는 친구, 현재 잘 나가는 친구가 막 문제 푸는 속도에 반밖에 못 미쳐. 진도 반밖에 못 나가더라도 내가 모르는 문제, 아는 문제 풀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알아서 맞춘 문제는요, 다음에 시험 볼 때 맞출 확률이 70% 넘어요. 그거 볼 필요 없고요. 내가 지금 틀린 문제, 다음에도 틀릴 확률 90%인 문제, 그걸 붙잡고 내가 한 문제라도 극복을 하면 다음 시험에 그만큼 성적 올라가는 겁니다. 애들도 그거 못 참아하는데 엄마가 더 못 참아하면요, 애들은 그거 아예 포기해버려요. 엄마들이 그거 못 참아하죠, 대부분. 야, 지금 너 이러고 있을 때냐? 진도 안 나갔냐? 요거밖에 못 풀었냐? 오늘 여기까지 풀어야 되는데 안 푸냐?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답 보고 이건 줄 알았어요. 해설 보고 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습장에 해보겠죠. 해설을 받아 적는 것도 중학교까지예요. 고등학교 때 가서 언제 해설 그대로 받아 적고 있어요. 그거 암기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암기해도 돼요.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중3에서 고등학교 넘어간 이후에는요. 암기는 수능 문제 30문제 중에 2점짜리 3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3점짜리 14문제 중에서 단순 계산식 포함해서 반 뺏기 암기에 해당하는 거 없습니다. 4점짜리 13문제는 암기를 더하기, 추론, 해결을 필요로 해요. 마지막에 1등급을 해결하는 수능 문제가 쉽게 나온 해든 어렵게 나온 해든 1등급을 해결하는 문제는 4점짜리 2개예요. 그걸 결판나는 거예요. 4점짜리 2개 안에 들면 1등급 받는 거고요. 그 2개 틀리면 1등급 못 맞아요. 근데 그 4점짜리 2개는요. 복합 변형 문제예요. 복합 변형. 중학교 때 배운 개념,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을 수직으로 묶어버리든 서로 다른 2개 단원을 묶어버리든 복합시키고요. 그걸 한 번 더 변형시켜요. 그래서 EBS에서 나온 책을 다 외워도 못 푸는 이유가 변형까지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거 갖고 결판 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거까지 안 가도 된다. 우리 애는 거기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냥 암기 충실하세요. 그 머리 좋은 애가 3등급까지는 나옵니다. 넘어서시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학의 정석. 항목이 다 사셨죠?
해법 푸는 학생은 공부 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왜? 문제 좀 쉬워요. 그냥 대충 풀면 돼. 근데 정석은 안 풀리는 문제가 더 많어. 근데 그걸 푼 애가 상위권이 됐기 때문에 그 책을 산 거예요. 어떤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3시간이 아니라 3일을 붙잡고 있는 학생도 봤어요, 저는. 그래도 그거를 풀어본 경험이 수능에서 내가 난생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 경험과 해결해본 그 경험이 없는 학생이 포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스스로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 고3 부모님도 계시고 고1도 계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극복해야 될 수 있는데 수학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가장 취약한 걸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 학생이 모르는 걸 정확히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져 있는 책 가지고는 진단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 선생님이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뭐 이게 전부 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을 여기 다 모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학습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시스템에 의거해서 내 자녀의 취약한 영역을 정확히 진단하면 그만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해설이나 답을 보고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원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많은 문제를 풀 필요 없어요. 모르는 문제만 내가 원칙적으로 공부하면 그만큼 극복할 수 있고요. 또 고등학생이지만 중학교 과정이 좀 소홀했거나 아니면 기억력에서 잊어버렸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랑 고등학교 전체 과정을 복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학교 책을 지금 다시 찾거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다 들어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논리수학이 2세대 학습 엔진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오픈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 학습 엔진을 갖고 공부하는데 달라진 점은 학생들의 학업 공부 양을 최소로 줄여놨어요. 최소라는 게 최적.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집중하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어려운 수학 과목을 1시간 동안 집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 안 돼서 1시간 이내에 한 회차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주 역점을 두었고요. 오늘 들어오실 때 받은 자료 중에 동아 패스라고 그 신문, 타블로이드 신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논리수학 그 리플렛이 있는데 거기에 사이트 주소도 있고 거기 들어가서 신규 회원 가입하시면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는 2만 원짜리 상품을 무료로 드려요. 물론 그게 집합단원이라서 고3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학생마다 다르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학생 어머니가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고요. 학생 본인이 자기가 해보고 한 회차만 해보면 알아요. 이게 기성복인지 맞춤복인지. 한 회차만 해보면 학생들이 이거의 장점이 뭔지를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맞으시면 남은 기간 동안에 취약한 영역을 가능한 많이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겁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학원이든 기존에 쓰셨던 어떤 주 교재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논리수학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하시고요. 아까 학습의 밸런스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최소 하루에 30분만 투자를 하시라. 그런 밸런스를 맞춰 드릴게요.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이제 이 신나는 학부모 대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